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어가지고 이선 시벌 올해 정말로 잘 샀다 싶은 제품들 7위부터 다시 또 가볼게요. 7위는 바로 올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구입한 히타치 세탁기입니다. 이 제품을 고른 기준은 한국에 있는 다나와닷컴처럼 일본의 가카쿠닷컴에서 이렇게 판매 랭킹을 찾아봤는데 1위는 굉장히 가성비 모델이었고 2위 모델이 좀 가격도 되면서 좋아 보일래 그냥 생각 없이 질렀고요. 얘가 무슨 건조 기능이나 뭐 바람을 세게 해가지고 막 에어 드라이어 기능까지 지름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제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옷이 줄어들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 또 세탁기를 살 때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 집 욕조에 보니까 건조 기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빵빵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습기는 빨아들이고 뜨거운 바람을 뻥뻥 쏴가지고 얘를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는데 옷이 줄어들 걱정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항상 욕조에서 말리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도 쓰지도 않아서 그런 세탁기가 뭐가 좋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이런저런 세탁기를 막 써본 건 아니기 때문에 막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제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조용해가지고 막 새벽 3시에도 4시에도 막 세탁을 돌리고 있는데 윗집 아랫집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조용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웃사촌님들. 6등은 바로 무지 매장에서 전시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싸게 샀던 콩소파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뭐 쉴 곳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일단 항상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 있는 콩소파에다가 몸을 이렇게 푹 기대고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거든요. 이 소파가 이렇게 정자세로 앉을 수도 있지만 약간 녹아내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의 눕는 포지션으로도 앉아있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 소파 물렁거림이 몸을 이렇게 싹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커버만 벗겨가지고 세탁도 가능하고 색깔이 질리면 새로운 커버만 사가지고 바꿔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매일매일 거기에 앉아가지고 잘 쉬고 있습니다. 요거 추천드려요. 그럼 5등은 뭐냐? 바로 가까이 가지면 뽕 하고 켜지는 센서 전구입니다. 이것도 뭐 여러 번 리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기만 한다면 정말로 갸꿀템이 아닐 수 없어요. 뭐 화장실이나 세면대나 들어갈 때 버튼 한번 누르고 나올 때 버튼 한번 누르는 시간을 아껴주면서 굉장히 그 시간을 우리가 하고 싶은 데다 쓸 수 있도록 해주면서 우리 어떤 수명 연장을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4위는 스팀보이 온수 매트 되겠어요. 이것도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닥이 온돌바닥이 아니랄지 혹은 침대 위에서 자면서 조금은 겨울에 쌀쌀하다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앞으로 최소한 일본에서는 이거 없이는 잠을 자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3등은 170만원짜리 울트라 와이드 LG 모니터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는 확실히 뭐 게이머용 모니터로 나온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저처럼 영상 편집을 많이 한다든지 디자인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사무 작업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서번셀은 화소수가 많기 때문에 맥북의 레티나 디스플레이처럼 정말 글씨가 또렷한 걸 볼 수가 있고 영상을 보더라도 뭐 4K 같은 걸로 이렇게 옵션 올려서 보면 정말로 또렷하게 걸그룹 직캠 같은 거 경영이 흐뭇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면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창을 3개까지 띄워놓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2개 띄워놓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스크립트 띄워놓고 여기다 자료 찾을 거 띄워놓는다거나 뭐 메일 띄워놓고 뭐 카톡 띄워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2개 띄워놓고 작업하니까 저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 키랑 방향키랄지 마우스로 이렇게 끝에다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쉽게 창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들이 기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마그넷이라고 하는 앱이나 또는 BTT라고 하는 앱 같은 걸 사용하면 윈도우처럼 똑같이 쉽게 창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선 시발 올해 정말로 잘 샀다 싶었던 대망의 2위 바로 큐리어 오토락 되겠어요. 이것도 리뷰 여러 번 했죠. 일본에 이사 오고 나서 한국에서는 많이 쓰는 도어락이 없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제가 하나를 샀는데 이건 정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도어락들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한국의 도어락 대비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의 어플만 깔려 있다면은 메일이나 카톡 같은 걸로 우리 집 키를 그냥 바로 무선으로 전송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비밀번호를 찍거나 뭘 만질 필요 없이 그냥 내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지가 혼자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 이게 100% 항상 에러 없이 작동하지는 않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계속 쓰면서 이게 어떠한 패턴상에서 제대로 작동하는구나를 알기만 시작하면은 그렇게만 이용하면은 그때그때 문 앞에만 오면 문이 열리거든요. 그거 뭐 비밀번호 찍는다든지 지문 찍는다든지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열면 열리니까 이게 또 갸꿀 중에 상갸꿀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이선 시팔 올해 정말로 가장 잘 지른 아이템 바로 1위 일본에 있는 저의 160만원짜리 월세 자취방 되겠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집을 구할 때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많이 올렸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댓글들로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댓글 중에 뭐 학교 주변은 시끄러워서 절대 안 돼, 1층 집은 어떻게 해서 절대 안 돼, 뭐 집이 무슨 향 아파트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절대 안 되는 기준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하나씩 제하다 보면 정말로 고를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가질 수는 없고 어떤 요소는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포기해가지고 골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포기한 부분이 이제 월세가 좀 많이 비쌌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남향이 아니고 뭐 무슨 향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안 좋아. 그 대신 얻은 거라고는 회사에서 정말로 미친 듯이 가까운 위치, 그리고 집안 내부를 싹 다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은 괜찮습니다. 근데 회사는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니까 이 매일매일 아껴지는 이 통근 시간, 요게 정말로 갸꿀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끔 지하철을 타려 그러면 오히려 여기 좀 한 10분 조금 넘게 걸려가지고 특히 겨울이 되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 하지만 제가 뭐 지하철을 이용하는 빈도보다 출퇴근하는 빈도가 더 많으니까 그럭저럭 그냥 정신승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집안이나 뭐 욕조, 싱크대 같은 시설이 좀 깨끗하고 좋고 가까운 주변에 편의시설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앞으로라도 월세가 조금 비싸더라도 정말 위치가 좋은 게 갑이구나,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약간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정말로 이건 잘 샀다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댓글로 소개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이미 제가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드린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정말 만족하고 매일매일 1년 동안 계속 써왔다는 또 의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